예, 안녕하세요. 예, 입시 컨설팅 채널 새롭게 오픈한 인서울 가즈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학부모님들이 들께서 자기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물론 이제 뭐 종이보다는 아무래도 뭐 스캔을 떠서 보내주시겠죠? 그럼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이 이 정도 생활기록부와 이 정도 내신이 어느 정도 대학교 가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서비스를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했던 학생들 물론 대부분 다 가명으로 처리했고 그 내용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진짜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꿨어요. 그 학생들 생기부를 그대로 넣었다가는 이제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대학교로 가겠구나. 이 정도 학교에서 이 정도 내시면 이 정도 대학은 좀 어렵겠다. 이 정도 대학은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찍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보시고 자기 자녀분의 그 어느 정도 이 정도 스펙이면 어느 대학교 갈까 이거 알고 싶으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예, 연락 수단은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비대면 서비스로 이제 생활기록학부 그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고 비대면 서비스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교인데 어디가 정말 좋은 대학교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정말 속된 말로 그 인서울급이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찍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인서울급이 어디까지냐라고 보는데 이제 인서울 대략적인 기준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20몇 개가 넘는데 대부분 국립대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참 어디 말하기가 그런데 상당히 급이 떨어진 국립대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류 정도 국립대도 있거든요. 예.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나라 뭐 1등 서울대고요. 2등 연세, 3등 고려대고. 뭐 이제 서성한 앞을 끝자만 따면 아실 겁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외대를 나왔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중앙대. 여기 없지만 이제 외대가 있습니다. 한국외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이 정도가 거의 한 완전 AA급이죠. 얘는 3A급, 얘는 2A급.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인서울급인데 그래도 괜찮은데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는 이제 지방 국립대인데 수준이 높아서 거의 건국대랑 비슷하게 보고 교대, 한국교원대 여긴 좀 특수하지만 워낙 정시 기준으로 볼 때 워낙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자, 조금 떨어진 학교가 이제 동국대가 있고 한동대는 포항에 있는데 완전히 기독교 학교죠. 상당히 가성비는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홍익대나 서울과기대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볼 건데, 이 정도만 가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 정도급 대학교 가야 된다. 홍대 이상급이면 무조건 인서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인서울 중위권 쪽 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가 있어요. 단국대는 이제 인서울에 없으니까 좀 뺐고요. 그렇게 크게 수준 높은 것 같지도 않아서 넣진 않았습니다. 국민 숭실 아주 인하인데 솔직히 공대로만 따지면 아주대가 거의 뭐 건국대보다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대 뭐는 이제 AI나 무슨 자동차 이쪽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학교죠. 숭실대도 컴퓨터공학 쪽은 굉장히 유명하고 인하대는 옛날엔 잘 나갔다 요즘 좀 빠지는 편입니다. 자, 세종대,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는 안산에 있는 캠퍼스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서울 뭐 국립대보단 서울 간다. 한양대 에리카하고 뭐 충남대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한양대 에리카가 더 좋은 겁니다. 뭐 묻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거보다 좀 떨어지는 티어가 있습니다. 광운대는 이제 이과가 좀 더 유명하고 문과는 좀 떨어집니다.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있는데요.
이 정도 급에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를 그냥 갈까? 집 가까운데. 물론 되면 뭐 안 되면 못 가죠. 아니면 그냥 광운대 이과를 갈까? 그러면 고민을 할 만한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냥 광운대 이과가 더 낫다. 서울 쪽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거 당연히 광운대 쪽으로 가야 된다. 서울 여 학생은 당연히 서울여대 이쪽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 있는 학교 명지대, 상명대가 있고 가천대, 경기대 있는데 이 정도 급이 내리면 정말 국립대보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지방학생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충남대 붙었다. 내가 근데 상명대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충남대 가죠. 상명대 안 갈 겁니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내가 만약에 가천대 붙었다. 근데 전남대 붙었다. 뭐 내 집이 이제 광주다. 광주경영시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를 가게 10중 8구는 전남대로 그냥 갈 겁니다. 그러나 서울 애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상명대 붙었고 충북대 붙었다면 당연히 상명대 갑니다. 이해되시죠? 가천대 마찬가지, 경기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명, 가천, 경기가 수준이 무지 떨어진다, 안 좋은 학교다, 여기 가면 별 볼 일 없다, 이건 절대 아니고 인서울권, 수도권 쪽에 굳이 취업을 하고 싶고 나는 이제 지방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천, 경기대는 갈만하죠. 상명대는 공대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로 명지대는 공대 쪽이 이제 여기 서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서울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명지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충남대, 자 이제부터 이제 지방권이죠. 약간 충남대, 이제 한기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교육대 다 얼핏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취업률 이쪽은 한기대, 한산기가 더 세요.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주로 취업하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협력사, 2차 협력사 이런데 어중간한 중견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취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검증된 인재이긴 한데 학교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좋아하는 인재이긴 한데 그만큼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급이죠. 굳이 따지면. 근데 이제 충남대 같은 데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지만 그만큼 이제 실무 쪽 능력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4년제 대학. 어쨌든 충남대, 한기대, 한산기, 한국산업기술대 다 같은 급으로 볼 수 있고요. 이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과. 문과는 뭐 한기대, 한국산업기술교육대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충남대 바로 밑에 이제 전남대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충북대. 물론 차이는 크지 않아요. 충남, 전남, 충북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이제 지방국립대가 이제 전북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죄송한데 제일 떨어지는 이제 지방국립대가 이제 강원대, 제주대, 부경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여기 다니신 분들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 물론 이제 학과마다 차이가 극심하죠. 그래서 뭐 취업 잘 되는 과, 뭐 이제 공대 전화기컴 이쪽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충남대 괜찮은 데는 뭐 당연히 이제 레벨이 높으면 국민대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마다 좀 다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방학생들에게 인서울을 갈까 말까 결정짓는 선은 광운대이과. 그러니까 광운대이과에 지방 애들이 붙었더라면 갈만하다 이겁니다. 서울 애들 입장에서 볼 땐 상명, 가천, 경기대가 지방국립대랑 엇비슷한 겁니다. 물론 서울 애들은 당연히 지방국립대 잘 안 갑니다. 예. 별로 안 가죠. 자, 다음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특수학교인데요. 그 일반적인 뭐 학생부 종합 이런 게 전혀 적응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학교마다 그 시험을 따로 보고요. 따로 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좀 예외예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 볼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군인 장교걸 육사관 학교죠. 육공 해군 사관학교, 그리고 육군 삼사관학교가 있고 국군사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경찰대, 한국농수산대, 카이스트, 포스텍은 일반대인데 워낙 희귀한 케이스고 가는 애들만 가죠. 항상 과학고 졸업한 애들만 가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유니스트 울산 가게 됩니다. 디지스트 대구 가게 되고 지스트는 광주 가게 되죠. 이런 데가 특수대학교죠.
굳이 따지면 특수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데 입시가 따로 돌아가죠. 그냥 자체적으로 그 학교 본고사를 보고 그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꽂힌 애들은 여기만 봐요. 그냥 무조건 재수를 해도 여기만 봅니다. 특히 뭐 사관학교 꽂힌 애들은 딴 데 안 갑니다. 경찰대학교 꽂힌 애도 웬만하면 딴 데 안 가죠. 그 대신 일반고 학생들이 쉽게 생각할 만한 데는 아니다. 시험 준비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내신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좋긴 한데 상당히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데는 아니다. 자, 학생부 종합 입시가 어떻게 돼 있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추상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죠. 자, 내신과 비교과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입시에서. 그러니까 교과 내신 크게 4개 영역인데 하나 교과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 몇 등급 몇 점 나왔다 이거 총 표준 편차 원점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 탐구 영역, 그건 이제 학교 수업은 아닌데 본인이 열심히 학습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방과후 학습, 중점반 활동, 뭐 테드는 이제 동영상 보고 자기 공부해서 이렇게 보고서 올리는 거고, 독서나 동아리도 이제 진로 동아리가 있지만 직접 그 공부 쪽 동아리가 있죠. 뭐 영어 회화, 뭐 시사 토론 이런 동아리가 지적 탐구 영역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방과후 학습은 이제 현 고3까지만 있고 이제 다음부터 없어지고요. 예, 차츰차츰 위축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일반고의 가장 큰 단점이 이번 직접 탐구 영역에 보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쎄빠지게 수행평가만 하는데 그 다 1번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예. 2번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2번 영역을 보충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테드나 독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자, 근데 어디까지 활동을 해야 어느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건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 유료로 상담을 맡기셔서 저에게 유료로 맡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입력해서 최종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진로 활동이죠. 자기 꿈이 뭐다라는 걸 밝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 테드, 독서, 동아리. 또 이번하고 많이 겹치죠, 영역이. 근데 이제 진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호사가 뭐 꿈인데 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제 노인들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서 뭐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해드렸다. 그러면 이제 진로 활동 봉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학업의 소양 인성 협동 리더십 배려 나눔. 쉽게 말해서 그 얼마나 사회성 있냐 이걸 보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성이 있는가, 얼마나 남과 잘 어울리고 협력을 할 줄 아냐 이건데, 4번 영역은 전혀 공부 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뭐 다니는 무슨 뭐 태도상 이런 게 들어가죠. 주로 태도상, 그리고 담임이 적는데 뭐 성실 근면 어쩌고저쩌고 적는 거 다 일로 들어가죠. 그 체육대회 때 무슨 뭐 응원단장을 했다, 아니면 뭐 학급 뭐 실장을 했다, 아니면 무슨 학급 저기 수업 도우미를 뭐 했다, 이런 거, 이런 영역이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4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굳이 따지면 일반고 학생들이 2번, 3번이 상당히 모자라서 생기부를 채우는 것만큼 실제 점수가 안 나오고 그 생기부 점수 자체도 안 나오고 좋은 대학도 잘 못 갑니다. 자, 학생부 교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간단하죠. 그냥 내신 등급, 이수 단위, 표준 점수 이런 걸로 다 계산하는데 이게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뽑냐는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건국대에서 학생부 교과 넣는데 거기 건국대 기준으로 하면 2.4등급 평균 나오고 저기 충북대 넣으면 2.1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참고로 저는 이 학생부 종합 분석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서비스도 해드려요. 자, 이수 단위도 높은 과목을 등급이 높아야 된다. 자, 일주일에 수업 많이 듣는 과목일수록 중요하죠.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수 단위 4인 과목이 거의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3인 게 탐구 쪽이고요. 2인 게 뭐 기가 뭐 이런 거 한자 이런 게 있죠. 이수단이 높은 걸 잘해야 되고, 대개 이제 내신하면 국영수사가 위주로 돌아가는데 충남대처럼 거의 다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있게 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입학처에 전화 한 통 하면 잘 알려줍니다. 보통 고3 때 학교에서 상담하면 금방금방 계산이 되니까 아주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학생부 그냥 내신 2내신 갖고 어디 가요 이것만 알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면 생기부 입력할 필요가 없다면 저한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 저한테 오는 건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가 같이 분석하는 거죠. 자,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전에 어떤 학생 했던 그 자료인데요. 그 학생부 종합의 4대 영역, 교과, 세특, 직정 호기심, 진로, 학업의 소양 4개 영역을 골고루 봐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밸런스가 잡혔나 보고 그 영역별 성취도를 비교한 다음에 총점 이제 28점, 28% 나온다. 총 40점 만점이 8점 만점 12점에서 28% 성취율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냐? 이렇게 최종 결과를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소신적정대, 안전 하향대 이렇게 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건 참고로 실제 제가 했던 학생 그 생기부라 제가 다 대학교는 바꿨습니다. 네. 네, 유료 자료를 이렇게 안내드리죠. 처음에 3장 정도가 나가는데 이제 하나가 그 여기 있는 자료 예 그냥 펜이 안 나오네. 예. 예, 잉크를 여기 있는 자료 있죠. 예, 요 자료가 정말 아주 베리베리 중요한 자료죠.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거의 한 80%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정확하다, 비교적 자세하게 잘 나왔다 해서 이거를 제가 이제 제공해드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고3은 합격 확률이 나오는데 고1, 고2는 합격 확률은 안 나옵니다. 고3은 환산 점수가 나오지만 고1, 고2는 환산 점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평균 내신 등급, 합격한 애들 평균 내신 등급, 나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소신 적정 쪽만 주로 말씀을 드려요. 상향은 거의 말 안 합니다. 어차피 내들 다 떨어지니까. 하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음에 들 만한 거, 어느 정도 급이 있는 거 위주로 갑니다. 철저하게 소신과 좀 비슷한 거로 갑니다. 다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전형이 찍히면 여기서 이제 내가 나의 꿈과 일치하는 그 전공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과인데 뭐에 관심이 있다. 뭐 해양 뭐 플랜트 뭐 해양 쪽 관심이 있다. 뭐 그러면 뭐 충남대학의 지역 환경 토목과를 가든가 뭐 그래야겠죠. 예, 뭐 충북대 토목과 이쪽을 가든가 뭐 도시공학과를 가야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안내해 드리는데 이 자료는 약간 보조입니다. 보조 자료고 실제 본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까 보였던 생활기록부 그 균형 표죠. 이거는 단순 참고 자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하나 아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올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받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새로 서비스를 오픈했고 참고로 시간이 빨리빨리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다 항목을 정리해서 그걸 워드로 작성해서 항목을 작성한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존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돌리고 하나는 온라인에 입력시켜서 두 개를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최소한 한 1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에게 생활기록부를 주실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되는데 전화는 참고로 자주 빨리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밤 10시 이후나 11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뭐 11시에도 안 자니까 뭐 연락하시면 좋고 아니 뭐 일요일 날 뭐 오후에 하든가 약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계좌번호는 이게 은행을 알았네. 이게 국민은행입니다. 0251-1035-359입니다. 자, 진행하는 순서 먼저 전화, 카톡으로 문자로 연락하시면 연락드리고 컨설팅 피를 안내해드리고 목표대학교 그리고 가고 싶은 지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가고 싶은 지역 특히 지역을 안 알려주지 않으면 전국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 대학교 100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다 볼 시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안 갈 동네 뭐하러 갑니까? 그걸. 그죠? 자, 생기부는 본인이 스캔을 하시거나 폰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 생기 분석자는 스캔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주지 않습니다. 카톡이나 줌, 영상통화로 15에서 20분 설명해드리고 당연히 뭐 이제 스캔본을 제공해드리죠. 예. 뭐 페이퍼라기보다는 주로 그 뭐 스마트폰 카톡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주로 카톡이나 이메일. 아마 카톡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공해드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의뢰하시는 학부모님하고 제가 이제 좀 괜찮은 시간대 영상통화 줌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려서 화상통화로 설명을 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1도 좋고 고2도 좋고 근데 고1은 아직 1년이 지금 안 됐으니까 생활기록부가 안 나왔을 거고 현 고2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거의 2학기 이제 거의 중간고사 볼 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생기부로 어디를 갈까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뭐 전국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생기부를 보내주시면 뭐 비밀은 철저하게 검수하고요. 참고로 너 같은 애를 뭘 믿고 내가 어떻게 유료 서비스를 맡기냐면 할 말은 없는데 굳이 따지면 제가 이 돈을 받고 먹튀를 하면 바로 경찰 신고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연락처 다 있고 이메일 다 있지 카카오톡은 경찰에 압수수 저기 정보 제공 되거든요. 페이스북 유튜브는 안 되지만 카톡은 돼요. 그래서 뭐 털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당할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생활기록부 분석 많이 맡겨주시기 바랍니다.